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박항서 사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인기를 등에 업고 베트남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이 경제 성장에 힘입어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신흥 제약 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52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다. CJ 헬스케어는 지난 20일 베트남 1위 제약기업인 비메딕스와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후보 물질 K-캡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CJ 헬스케어는 비메딕스와 신약을 공동 개발한 뒤 2021년부터 베트남에 정식 출시해 10년 동안 완제품을 현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6월 박항서 감독을 홍보 모델로 내세워 에너지 음료 바카스를 판매하기 시작해 지난 10월까지 약 280만 캔을 수출했다. 금액으로는 20억 원 안팎이다. 유전자 검사 기업 테라제니텍스는 지난 5일 베트남 유전자 분석 기업 아이덴티파이와 손잡고 기형아 검사 등 산부인과 관련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베트남 법인을 세운 조화제약은 지난 7월 베트남 사격 대표팀에 자사 건강기능식품 조합바이톤을 제공하는 후원 협약을 맺었다. 3일제약은 지난 8월 호치민 안과병원과 함께 실명 환자 2명에게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했다. 3일제약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베트남의 안약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른 다크호스 북한과 평가전에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00위인 베트남은 25일 한국 시간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으로 불러들인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의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북한 109위와의 친선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다. 베트남은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을 우승한 뒤 열흘 만에 A매치를 치렀는데 여전히 날카로운 경기력을 유지하며 A매치 17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가며 대회 전망을 밝혔다. 살딩크 박항서 59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북한과 친선 경기에서 비겼다. 베트남은 25일 한국 시간 호민 하노이 메이딩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친선 경기에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박항서 감독은 스즈키컵에서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았던 멤버들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컨디션 난조로 스즈키컵 출전 시간이 적었던 핵심 미드필더 정을 비롯해 젊은 선수들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정일관이 김영일의 스루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슈팅에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지면서 무효가 됐다. 북한은 전반 24분 결정적인 기회를 먼저 잡았다. 베트남도 전반 36분쯤이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 등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 9분 선취골을 넣었다. 응우옌 띠엘링이 역습 기회에서 스루 패스를 받아 상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은 뒤 왼발로 침착하게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10분 응우옌 띠엘링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종료 9분 전 북한 정일관에게 프리킥 골을 허용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베트남은 이후 북한의 맹공에 시달리다 후반 36분 동점을 허용했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를 정일관이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다. 베트남은 지난 15일 같은 장소에서 2018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10일 만에 치른 친선 경기에서 승전보를 울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 무승부로 지난 2016년 스즈키컵 준결승 이후 이어지고 있는 무패 행진은 17경기 9승 8무로 늘렸다. 오는 1월 5일 개막하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대비해 선수들을 점검해보자는 보관이 깔렸다. 사실상 테스트 성격이 짙은 경기였다. 박 감독은 스즈키컵에서 주축이었던 선수들을 내보내면서도 등번호를 전부 바꿔 전력 노출을 최소화했다. 전반 3분 만에 빠른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초반 분위기는 베트남이 가져갔다. 오스트리아에서 뛰는 박광용을 중심으로 활발히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점점 북한도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전반 10분 이후에는 두 팀 모두 좀처럼 골문까지 공을 배달하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베트남은 선수들을 대거 교체했다. 전반은 0대0으로 마무리됐다. 후방에서 날카롭게 들어온 패스를 응웬 띠엘링이 받아 페널티 박스로 침투했다. 그리고 10분 후 균형을 깼다. 수비 라인을 완벽히 뚫은 후 왼발로 파포스트 쪽으로 정확히 차넣었다. 득점 이후에도 응웬, 꽁푸영이 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등 좋은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실점 이후 정교하지 못한 반격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친 북한은 후반 36분 프리킥 한 방으로 승부의 균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아크 외곽에서 얻어낸 세트피스 찬스에서 정일관이 오른발로 예리하게 감아찬 볼이 큰 포물선을 그리며 베트남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다. 이후 베트남이 파상 공세를 펼치며 추가골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촘촘한 수비망을 뚫지 못했다. 아크서클 왼쪽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을 정일관이 예리하게 감아차 오른쪽 구석으로 꽂아 넣었다. 그러나 후반 36분 북한에게 일격을 당했다. 베트남은 후반 꽁펑을 중심으로 역전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다. 1대1 동점이 됐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두 나라는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맞대결에 합의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간 베트남은 아시안컵 D조에서 이란, 이라크, 예멘 등과 맞붙는다. 북한은 2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을 상대한다. 살딩크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열풍이 베트남을 넘어 한국에까지 뜨겁다. 베트남발 박항서 신드롬 뒤에는 인천 출신의 축구 에이전트 이동준 33DJ 매니지먼트 대표가 있다. 이 대표가 성사시킨 베트남 신성 미드필더 정 23, 루옹 쥐완트롱의 인천 유나이티드 입단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진출 발판으로 작용했다. 이동준 대표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정이 적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박항서 신드롬은 없었을 것이라며 취임 당시 꿈꿨던 계획이 현실로 이뤄져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그는 몰려드는 행사, 인터뷰, 방송 출연 등 박 감독 일정을 챙기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지난 24일 오후 베트남 호지민시에서 하노이로 이동하는 동안 잠깐 짬을 내 인터뷰에 응했다. 2010년 피파 에이전시 자격증을 취득한 이동준 대표는 2015년 베트남의 K리그 중계권을 팔면서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다. K리그가 아시아 무대를 호령하고는 있지만 정작 베트남 현지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베트남 축구 스타의 K리그 진출이었다. 그는 당시 새별처럼 떠오르던 쯔엉을 인천 유나이티드의 외국 용병 아시아 쿼터로 입단시켰다. 쯔엉은 강등권 탈출에
사력을 다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큰 기회를 얻지 못하고 2년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갔지만 이동준 대표는 정을 각별히 챙기며 신뢰를 줬다. 이 대표는 결국 K리그 중계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정을 극진히 보살핀 것이 베트남 축구협회에 소문이 나면서 신뢰를 얻게 됐다며 그 뒤 기회가 올지 몰랐는데 베트남 축구에 위기가 찾아왔고 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감독을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준 대표는 박항서 감독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축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상주 상무 감독을 끝으로 프로축구에서 떠나 실업리그 격인 내셔널리그 창원시청 감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 대표는 프로에서 승률도 괜찮았고 토너먼트 대회 우승 경력도 있어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다며 2002년 히딩크 4단의 멤버였다는 후광.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감독으로 동메달을 딴 경력도 중요하게 어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박항서 감독을 언더독 약팀을 잘 이끄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올해 아시아 U23 대회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에 이어 동남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 우승의 신화를 썼다. 이 대표는 박항서 감독님과 취임연설문을 함께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다며 솔직히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동준 대표는 자신은 선수와 코치, 감독을 구단과 연결하는 중개인이지만 궁극적으로 스포츠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